최근 중동전쟁 관련 기사 많이들 찾아보시죠.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다, 이란이 보복했다, 갈등이 격화된다고 했다가 또 긴장 완화 기대감이 커진다고 했다가 상황이 말이 아닙니다. 전쟁이란 건 분명히 참혹한 일이지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자본주의의 속성상 이런 참혹한 일에도 우리가 수혜주라고 부르는 섹터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전쟁 수혜주, 참 슬픈 말이지만 대표적으로 중동전쟁 수혜주로 불리는 섹터가 바로 해운업입니다. 전쟁이 발생하면 물류가 흔들리고 그럼 물류 비용이 오르고 그럼 해운사들은 돈을 많이 버니까요. 전쟁은 아니지만 코로나19 때 물류 비용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해운사들이 엄청 잘 나갔던 것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중동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세계 물류의 중요한 축인 수에즈 운하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글로벌 물류에 큰 영향을 미치죠. 수에즈 운하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핵심 경로죠. 여기가 불안하면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빙글 도는 희망봉 항로로 가야 되는데 이게 정말 엄청난 비효율이거든요. 아마 어렸을 때 대항해 시대 게임 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하여튼 이곳이 불안정해지면 물류 비용이 급등하고 자연히 해운 운임지수와 해운주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번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 소식이 들리자마자 SCFI도 반등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중동에서의 갈등이 심화되면 해상운임이 더 오를 거라는 기대감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전체 해운 산업이 공급 과잉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혹시 이미 수에즈 운하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지 1년 가까이 됐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작년 이맘때부터 이란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후티 반군이 홍해를 지나가는 상선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글로벌 해운사들은 위협을 피하기 위해 사실 이미 수에즈 운하 대신 아프리카 남단의 희망봉 루트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희망봉을 돌아가면 항해 거리가 크게 늘어나죠. 해상 운임도 그에 비례해 늘어나지만 배 한 척이 한 번 운항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확 늘어납니다. 그럼 전 세계 물류가 지체되겠죠? 그래서 해운사들은 대응책으로 수에즈 운하가 막힌 이후 선박 공급을 확 늘렸어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늘린 선박을 다시 줄이는 건 쉽지 않다는 거죠. 만약 중동 지역의 상황이 갑자기 좋아져서 수에즈 운하가 정상화된다면 지금 늘어난 선박들은 모두 다른 노선에 투입되겠죠. 이 경우 공급 과잉으로 인해 해상 운임이 급락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해운사들이 이미 희망봉 루트를 운항하는 데 익숙해진 상태에서 수에즈 운하의 정상화가 반드시 반가운 일만은 아닐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올해 8월에도 HMM, 대한해운 등의 해운주가 반짝 급등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중동 지역에서 전쟁 위기가 고조되면서 SCFI 지수가 상승했고 해운주가 주목받았었는데요. 하지만 상황이 잠잠해지자 상승분을 빠르게 반납하고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죠. 단기적인 전쟁 이슈로 해운주가 급등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 상승이 오래 지속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투자 관점에서 세계 정세가 불안하다는 말은 그냥 무조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변동성이 크다 이런 얘기라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한다는 거죠. 꼭 해운주가 아니더라도 전쟁과 관련된 테마주는 단기적인 반등에 휩쓸려 섣불리 투자하기보다는 시장의 흐름을 충분히 분석하고 위험 요소를 꼭 생각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 세계 전쟁이 끝나길 기원하며 지금까지 채널의 윤희종 기자였습니다.